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를 해보자 하는 논문은 A Definition of Continuous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논문이고 발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논문에서는 그 현재 강화학습이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강화학습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살펴보면 뭐 저희 알파고나 이제 알파스타처럼 게임에서 인공 그 강학습 학습을 하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인바이먼트가 있고요. 그 다음 어떤 에이전트 파이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신경망으로 구성을 하겠죠. 이제 이 신경망과 환경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환경에서 가장 옵티멀한 어떤 이 신경망 웨이트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이 learning이라기보다는 finding solution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사실 사람은 그 이 real world, environment가 곧 real world가 되는데, 음,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든 뭐 사람의 뇌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, 어쨌든 저희는 이 환경의 어떤 transition probability를 절대 알 수가 없고, 저희는 우리 이 리얼 월드라는 환경에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없겠죠.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학습을 영원히 지속을 하게 됩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강화학습은 finding a solution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learning을 끝없는 적응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현재 강화학습은 이 continual learning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에서는 좀 깔끔하고 그런 범용적인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defini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수학적 정의를 하겠다라는 게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수학적 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문장으로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강화학습 문제가 그 가장 옵티멀한 에이전트가 학습을 멈추지 않을 때 그때 강화학습 문제는 컨티뉴얼 강화학습 문제의 예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단 이렇게 문장을 가볍게만 이해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 수학적 이제 새로운 강화학습에 대한 수학적 데피니션이 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명확한 수학적 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강화학습의 먼저 고울이 뭘까? 은 어떤 이제 정적인 에이전트를 찾는 건데 어디서? 픽스드된 MDP 세팅에서 그러니까 이 MDP 환경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환경에서 고정된 옵티멀한 에이전트를 찾는다는 거예요.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알파고를 생각하면 이 바둑 경기의 룰은 변하지 않죠. 어, 뭐 물론 명확한 설명은 아니다만 그러면 이때 이 MDP 환경은 고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때 이 환경에서 최고의 에이전트인 알파고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알파고는 한 번 학습이 끝나면 이 웨이트는 변하지 않습니다.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는 함수를 찾는데요. 그 함수는 그 스테이트를 받고 액션을 내뱉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함수를 저희는 보통 이렇게 파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함수가 곧 에이전트가 되겠죠. 그러면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함수 파이는 그 a를 내뱉는데 뭔가를 최대화하는 a를 찾는 거예요. 그러면 무엇을 최대화하냐?
t가 0부터 대문자 t.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끝까지 이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액션을 내뱉는 함수가 곧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멀한 정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그림에서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뭐 로스가 되겠지만 근데 저희는 강화학습이니까 이게 리워드에 대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. 그다음 이 표 면적에 있는 하나하나는 어떤 정책, 서브 옵티멀의 정책이 될 거고 대신 얘는 최소화를 하는 그래프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리워드를 최소화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그래프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죠. 그러면 음의 리워드 값을 최소화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최적의 에이전트는 바로 여기. 가장 이 음의 리워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값, 여기에 있는 폴리시가 옵티멀한 폴리시가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저희가 그라디언트 데센트를 하는 그런 것을 시각화해서 그려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뭐 에이전트가 이니셜 웨이시 여기서 시작했다면 그라디언트 데센트를 통해서 최저값을 찾아가게 되겠죠.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폴리시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한 이제 웨이트의 조합의 신경망이 될 거고요. 그 다음 어떤 러닝 룰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데센트가 되겠죠. 저희가 그 신경망을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이 러닝 룰이 외적인 힘으로 존재를 하고 이 외적인 힘이 폴리시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최적의 폴리시 값을 찾도록 한다.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심층 강화학습의 개념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environment가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. 즉 MDP가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고 MDP가 바뀌면 결국 최적의 그 리워드의 분포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죄송해요. 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MDP가 바뀌었을 때 그 방금 전 이전 MDP에서 찾은 옵티멀한 파이는 더 이상 바뀐 MDP에서는 옵티멀이 되지 않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 바뀐 MDP에서 옵티멀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라디언트 데센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옵티멀한 그 폴리시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즉 이런 환경을 동적 MDP 환경, 다이나믹 MDP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픽스드된 그 신경망도 옵티멀이 되지 못합니다. 왜냐면 환경 MDP는 계속해서 분포가 바뀔 거기 때문에요.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자의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. 왜냐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얘가 딱 픽스가 되고 끝나버리면 또 어차피 MDP가 바뀌고 그때는 자기 자신은 또 서브 옵티멀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이죠. 그러면 이때 최적의 이제 에이전트는 이 웨이스로서만 정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좋은 러닝 룰이 같이 에이전트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이 변화하는 MDP 환경에서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최고의 옵티멀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learning rule should be inner component of the agent 라고 해서 에이전트를 이 신경망과 러닝 룰의 조합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가 같이 살펴볼 개념이지만 만약에 이 MDP 환경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. 그러면 아무리 계속해서 학습을 해도 얘는 항상 여기에서 최적의 값을 찾겠죠. 이럴 경우 우리는 이 논문에서는 reach,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직관적인 설명에 해당을 하고요. 그리고 논문의 preliminaries에 해당하는 논문에서 쓰게 될 저희가 조금 이제 생소한 그리고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강학습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agent environment interface를 정의를 하고요. 이는 어떤 observation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이 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pai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. 자,
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냐? 바로 히스토리를 또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인데요. 히스토리는 어떤 옵서베이션에서 어떤 액션, 이 페어의 이제 시킨셜한 이 그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인터페이스를 바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옵서베이션에서 어떤 액션을 했고 그로 나타난 옵서베이션에서 또 어떤 액션을 했고 이제 이렇게 그 시킨셜하게 묶여 있는 거를 히스토리라고 하고요. 여기서 대문자 히스토리는 이 히스토리 길이가 0부터 무한대까지 조합 가능한 모든 상황의 히스토리 총 집합을 대문자 H라고 합니다. 여기는 그리고 이제 environment에 대한 정의를 할 때 environment의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. 소문자 E로 이 environment를 나타내고 H를 받고 A를 받았을 때 observation의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. 즉 이제 저희가 environment를 하게 되면 이제 environment에서 저희 트래젝토리가 생기잖아요. 그 어떤 폴리시와 environment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observation에서 그 정책이 어떤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observation t 플러스 1에서 또 어떤 AT 플러스 1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트래젝토리가 생기는 거를 히스토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갖고 있고 여기서 정책이 어떤 액션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음 observation의 확률을 내뱉어 주는 것을 저희는 바로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하고 소문자 E로 쓰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때 에이전트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?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정의가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. 이 점에서 기존 강학습과는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죠. 이제 MDP 이제 또 다양한 MDP 환경이 생겼지만 기본적인 가장 전통적인 MDP는 그 이전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는 무조건 이전 스테이트에 의해서 정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베이스로 다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훨씬 더 이제 널널해지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정책을 다시 보면 H를 받고 에이전트는 참고로 여기서 소문자 람다로 표시됩니다. 어떤 트래젝토리 히스토리를 받고 여기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을 뱉어내 주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하고 이를 스몰 람다로 저희가 부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에이전트와 환경에 대한 정의였고요. 그 다음은 이제 reliable history라는 것을 또 정의합니다. reliable history, 그러니까 즉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히스토리를 또 따로 정의를 해주고요.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이제 히스토리 K에서 람다, 즉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할 확률이랑 그리고 이 액션을 했을 때 environment에서 이제 observation K 플러스 1이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큰 그런 observation 그 agent environment interface의 이제 시킨셜로만 이뤄진 히스토리를 저희는 reliable history라고 하고요. 그러면 이때 이제 저희가 정의되어내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observation agent environment interface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observation과 액션에 대한 페어였다면 여기서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에이전트와 environment가 무조건 정의가 돼야겠죠. 때문에 대문자 H에 이렇게 에이전트와 environment가 붙게 되는 거고요. 이를 줄여서 그 history H라고 history head과 같이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definition 2.6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definition 2.5와 다른 점은 그 여기 밑에 h가 더 늘어났죠. 이게 무슨 뜻이냐? h 프라임이 있고 h 프라임이 또한 그 여기서는 reliable history가 일단 아니죠. 그냥 히스토리의 어떤 원소인 h 프라임인데
h와 h'을 이제 이어 붙였을 때도 여전히 reliable history일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서 h와 h'이 이렇게 나왔는데 h가 이렇게 트래젝토리가 쭉 있어요. 그리고 이 하나는 이제 agent environment interface겠죠. 그리고 h'도 이렇게 있어요. 이거를 두 개 붙였는데 이것 또한 이 reliable history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 reliable history suffixes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reliable history 이 텀의 밑에 h를 row에 달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또 다른 continuous reinforcement learning을 정의하기 위한 또 다른 정의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. 네, 다음은 리워드, 퍼포먼스, 그 다음 강화학습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 페이지인데요. 그 리워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. 어떤 옵서베이션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실수값을 리워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퍼포먼스라는 거를 또 정의를 해주고 V, 즉 저희 이제 강화학습의 그 밸류 펑션과 좀 비슷합니다. 이는 이제 사실 리워드는 그냥 에이전트 이바이먼트 페어에 대한 그 리워드라면 퍼포먼스는 에피소드가 됐던 어쨌든 그 에이전트와 계속 상호작용하는 그 에이전트의 결정적인 평가를 내줄 수 있는 함수이면 모두 다 퍼포먼스 함수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요거는 사실 이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그 리워드 펑션 모든 이 트래젝토리 동안의 리워드 펑션의 평균을 내준 그런 형태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정의해주면 된다라고 하고 실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. 그냥 그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에이전트에 있어서 특정 인바이먼트에서 이제 그 에이전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면 다 그걸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전에 했던 그런 데피니션을 통합해서 강화학습이란 문제를 정의를 해보면 강화학습 문제는 이제 최적의 에이전트를 찾는 건데 그 에이전트는 이 퍼포먼스 함수를 최대화하는 에이전트를 찾는 것을 저희는 강화학습 문제라고 하고 이 퍼포먼스는 저희 이제 에이전트 집합과 인바이먼트를 값으로 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. 이제 여기까지가 프리미너리스였고 이제는 에이전트 연산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에이전트 연산자는 크게 이제 생성과 도달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요. 앞으로는 제너레이트와 리치스라고 부르겠습니다. 요 1번이 제너레이트에 관해서 2번이 리치스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1번부터 보면 모든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집합에서 이제 다른 에이전트를 이렇게 서칭하는, 찾아가는 것으로 에이전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generate의 개념이고요. 두 번째, reaches의 개념은 모든 에이전트는 영원히 계속해서 서칭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멈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 이게 바로 reaches의 개념입니다. 그러면 먼저 그 generate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Agent can be understood as searching over a space of representable action selection strategies. 그래서 에이전트는 그 액션 선택 전략을 계속해서 최적의 액션 선택 전략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에이전트를 이해할 수 있다.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죠. 이제 밑에 문장을 한 번 더 보면 We often first identify a space of representable action selection strategies of interest and then design against that design agents that search through this space. 이게 이제 논문을 조금 더 잘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. 저희는 첫 번째로 그 에이전트로서 이제 가능한 어떤 이 스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경망을 예로 들어볼게요.
이제 이런 신경막이 있다고 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만들 때 FC 레이어 뭐 2, FC 레이어 3, FC 레이어 2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 스택을 쌓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소수의 범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가능한 에이전트의 범위를 이 신경망 안으로 제한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먼저 뭐 이제 여기서 실제로 계속 얘가 이렇게 또 늘어나진 않잖아요. 저희가 인공지능을 할 때 계속 신경망이 동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진 않는다. 그러면 이렇게 2바이, 3바이 이 신경망이 저희 에이전트의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. 이 스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 최적의 웨이트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 게 이 페이지의 주장입니다. 뭐 아니다. 우리는 그냥 최적의 에이전트를 찾으려면 굳이 이거를 정의를 안 해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원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먼저 에이전트의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최적의 값을 우리는 서칭을 한다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 제너레이트인데요. 이때 저는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개념이 바로 이 에이전트 베이시스라는 개념입니다. 이제 에이전트 베이시스는 뭐냐?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떤 에이전트를 서칭할 스페이스를 먼저 정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각 최소 단위 원소라고 보면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또 신경망에서 저희가 계속 한번 봐볼게요.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고, 죄송해요.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. 이제 2바이, 3바이 2라는 이런 신경망이 있을 때,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웨이트의 개수는 6, 총 12개의 웨이트를 저희는 찾아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12개 웨이트를, 뭐 저희는 실제로 이제 플롯 32 이제 소수점을 통해서 찾잖아요. 그러면 이 12개 웨이트에 대해서 뭐 0.1, 0.1, 0.2, 0.2, 0.2, 0.1 뭐 요렇게 이 조합이 이제 하나의 이 에이전트 베이시스의 엘레멘트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베이시스는 모든 가능한 웨이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죄송해요. 에이전트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에이전트는 뭐냐? 에이전트는 이 베이시스를 계속해서 탐색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탐색을 이뤄주는 건 뭐냐? 바로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러닝 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러닝 룰은 결국 이 에이전트 베이시스 기저집합이라고 하고 에이전트 베이시스의 엘레멘트를 계속해서 탐험하는 게 이 러닝 룰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수학적인 정의로 넘어가 보면 에이전트 베이시스는 이제 여기서 이 블랙보드 람다는 가능한 모든 에이전트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. non-empty subset of 이 블랙보드 람다 즉 모든 가능한 에이전트 집합의 subset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러닝 룰은 이 에이전트 베이시스에 종속되는 거고요. 어떤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에이전트 베이시스의 엘레멘트 중 하나를 내뱉는 친구를 러닝 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러닝 룰조차 이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어떤 에이전트 베이시스의 엘레멘트를 이렇게 내뱉는 그런 함수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.
자,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서 이제 generate에 대한 정의가 등장을 하는데요. 대문자 시그마를 그 에이전트 베이시스에 대한 러닝 룰의 집합이라고 하고, 이를 이제 environment라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 집합 람다는 환경 이 안에서 그 에이전트 베이시스에 의해서 시그마 제너레이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,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모든 람다에 있어서, 그 다음 모든 릴라이저블 히스토리에 있어서 그 현재 그 이 에이전트 H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는,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A를 뽑아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그리고 소문자 그 시그마 H는 저희가 뒤에서 봤었던 러닝 룰에 의해서 출력 값은 이제 기저 에이전트, 베이시스 에이전트의 어떤 엘레멘트가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요것 또한 어떤 액션의 확률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기저 에이전트, 현재 에이전트 히스토리 베이스로 했을 때 특정 기저 에이전트로 매칭시켜주는 그 어떤 러닝 룰이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. 이때 우리는 generated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,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저희는 그 에이전트 베이시스라는 어떤 그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. 러닝 룰은 이 스페이스 안에서 계속 이런 저런 베이시스 에이전트 사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현재 상황, 현재 히스토리에서 가장 최적의 옵티멀한 에이전트를 서칭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여기 직관적인 설명에서 계속 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. 에이전트는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서칭해 나가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한다. 그 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에 definition 3.3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, 또 이 말은 즉 기저 에이전트, 베이시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를 제너레이션 한다. environment 안에서.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도 똑같은 말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theorem의 3.1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것은 이 그 람다는 에이전트 베이시스의 엘레멘트가 아니면서도 여전히 이를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얘기인데, 이는 무슨 말이냐?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곧 어떤 그 베이시스 에이전트는 아니란 거예요. 에이전트는 그럼 뭐냐? 결국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다.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이 에이전트가 곧 이 그 람다가 되지는 않는다.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, 여기 부분은 또 조금 애매해서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each, 도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. 이제 그 가능한 이 subset에서 이제 저희 에이전트가 특정 베이시스 에이전트에 수렴을 하게 된다.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알파고나 아니면 뭐 알파스타처럼 환경이 이제 픽스드 되게 되고, 결과적으로 그 픽스드 된 거에 옵티멀한 이제 람다를 찾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위치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을 디노트 할 수 있습니다. 이 물결 표시에 저희가 이렇게 그 사선을 그어주게 되면 이제 never reaches가 되고, 이게 곧 저희가 말하는 continual array의 경우가 되겠죠.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
서로 이렇게 부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에이전트는 sometimes reaches를 하거나 아니면 never reach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무조건 취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또 reaches에 관한 얘기인데 완벽하게 특정 그 람다의 수렴을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 어떤 우리가 이제 플롯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실수의 값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떤 그 위치한다, 도달한다라는 그 개념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엡실론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그 셀렉션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위치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다. 이런 식의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설명 후에 이제 저희는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의 definition을 이제 논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. definition 4.1에 따르면 그 에이전트 람다는 Continual Learning Agent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만 Continual Learning이다 이라고 하고 그는 이 Basis Agent에서 람다가 제너레이션 되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 그 에이전트 베이시스에 절대 위치 도달하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, Continual Learning Agent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이거는 Continual Learning에 대한 definition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definition 4.2에서 이제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어뢰 프로블럼이 있고 베이시스 에이전트가 에이전트의 그 सब셋이 되면서 이 에이전트 베이시스는 에이전트를 제너레이션 하고 옵티멀 에이전트가 밸류를 어그맥스 하는 그 람다를 찾을 때 이때 우리는 강화학습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옵티멀 에이전트는 어떤 특정한 에이전트 베이시스로 수렴하지 않아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Continual Reinforcement Learning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논문에 나오는 되게 간단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간단한 그 강화학습 문제를 만들 때 이제 특정한 매우 적은 확률로 이게 다 다른 MDP를 갖고 있는 환경이거든요. 이제 환경은 똑같지만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다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마 다른 MDP를 구현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적은 확률로 이 MDP 사이를 이렇게 바꿔준다.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동안에. 그리고 두 가지 에이전트를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에이전트는 러닝 룰의 러닝 레이트를 점점 수렴시키는 방향이고요.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해주지 않는 이렇게 두 가지 에이전트를 비교를 했고 이때 이제 러닝 웨이트를 점점 줄여주는 친구는 이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특정 파라미터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. 이런 에이전트는 이제 그 저희 퍼포먼스 V의 값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그 V 값이 될 거고요. 당연히도 환경 MDP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러닝 웨이트가 좁아짐으로써 하나의 웨이트에 수렴을 하게 되니까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당연하게도 그런 러닝 웨이트를 따로 줄여주지 않았을 때의 큐러닝은 이제 변화하는 MDP에서도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. 네, 이로써 이제 Defini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의 논문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